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 김치 논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치 사건 정리. 여러분들 다들 김치 좋아하시죠? 김치가 최근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에서 가맹점으로 팔고 있었던 그 김치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이 김치가 정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김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샀고 현재 완판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는데, 자, 김치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김치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좀 비싸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본인이 등판해가지고 본인 가족이 아마 등판을 해서 지금 이렇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자, 이 방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람을 비방하는 방인 줄 이제 알았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무시하고 싶었지만 글을 남긴다. 김치글을 올렸던 사람이다. 부모님 저 둘 다 선수금을 많이 못 찾고 가맹점도 보신 것과 같이 준비 중이었다. 플랫폼에 항의도 무수하게 많이 해왔던 거다. 2달 차가 되었으니 힘들어져서 기흥 삼성단지 매주 근무가 월급이 세다 해서 건축 안전 기초교육을 받으려고 하던 중에 다른 분이 글을 올려보라고 해주셔서 사정을 올려서 된 것이지 감성팔이 장사로 올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글을 올리고 다른 분들이 다른 방에서도 많이 올려주시면서 혼자서 전화를 받는데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서둘러 품절되었다 안내드리고, 상식적으로 한 명이 몇백 명의 전화를 처리하면 하루 만에 가능하겠습니까? 문자 남겨주신 분들, 부재중 분들 순차적으로 전화드리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택배는 저희 작은 가게이기 때문에 최소 4,000에서 8,000원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절반은 저희가 부담하고 절반만 요청을 드렸고, 둘째 날에 바로 택배사의 금액을 조정하여 5만원부터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미만은 2,000원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가 김치를 사서 재판매한다는 분은 어느 분이 밝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김치를 사서 재판매한다라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얘기했다. 굉장히 심각하죠. 배추도 농사져서 제가 나르고 밤에 소금 절여서 했습니다. 올해 소금 파동이 있었는데 저희는 수년 전에 신안에서 트럭으로 사온 소금이 있어서 그걸로 직접 절였고요. 진짜 어느 분인지 당당하게 밝혀주십시오. 야, 이 정도면은 근데 가격이 갑자기 금값이 되는 게 맞네. 아니, 소금을 갖다가 김치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거는 그럴싸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분들이 시더스방 드나들면서 퍼뜨리고 이 리에이스 같은 좀도둑이래요 이러는데, 얘는 아직도 좀 이상합니다. 이상한 닉네임 쓰는 사람. 아무튼 자, 그런가 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김치속도 직접 버무리셨어요. 광고비도 내셨다고 들었어요. 잘못된 내용을 저희가 전달받고 떠드는 거면 죄송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시더스가 워낙 비리가 많아서 홍보를 실시간으로 해주면서 사는 게 좋게 보이진 않거든요. 이것도 입장 차이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네요. 반대 상황으로 다 같이 힘든데 김치 판매의 따님, 어머님이 폼장 분이시다. 김치도 재판매한 거다라고 들었을 당시 저희 마음도 이렇게 뒤통수 치나 싶었습니다. 폼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폼장이라면 욕먹을만 하겠네요. 또 디귿 티읕 폼장님, 이응 미음 시옷이시잖아요. 처음부터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요? 폼장이 맞네요. 그래요. 폼장이신가? 아무튼 알 수가 없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또 이걸로 욕먹게 생겼긴 했네요. 그쵸?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전 이건 중립기호 받고 보겠습니다. 자, 누군지 나와주시죠. 고소 갑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빡쳤습니다. 그죠? 이 김치 주인분이 빡치셨고, 지켜보다가 몇백 분 통화하면서 톡방 들어올 여유가 있었을까요? 하는데, 톡방은 예전부터 계속 필터링을 했나 봅니다. 내 속도 직접 했습니다. 광고비 지불도 없으셨나요? 속에 들어가는 무도 농산물 시장에서 주문했고요. 광고비는 지불 전이었어요. 13일날 가맹점 승인이 나서 본사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입금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다음날 정지가 돼가지고 안 됐다라는 얘기 같아요. 자, 저희가 공장처럼 대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만든 것보다 더 많은 재료를 넣어서 만들고 있고요. 모두 다 양을 추가로 많이 넣어드렸어요. 저희가 판매가를 책정할 때 매장에서 오셔서 구매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배송으로 가게 돼서 스티로폼 박스 2,000원, 배송비 4,000원이 추가돼서 비용적인 부분은 많이 낮추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향토장 고울이라 하면서 시더스 입점이 안 돼서 판매 루트를 찾다가 배민에 다시 입점해서 도시락 컵밥을 판매하고 있다. 허가는 즉석 제조 식품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단 즉석 제조 식품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자, 그리고 원산지는 야채, 기타 재료, 그리고 이 국산 고춧가루는 중국산과 혼합해서 사용한다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께는 대답을 했었다 이런 거고, 시장에서 김치 사보셨냐, 비닐봉지나 통에 담아 팝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네요. 진짜 울고 있는 어피치가 참 울고 있네요. 자, 그래서 김치가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고, 솔직히 김치 좀 맛있게 생겼어요. 잘 만드시는 것 같고 한두 번 만드는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전통 방식의 진한 장과 깊은 깔끔한 맛의 김치를 직접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직접 만들면 그래 이런 거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단지 가격적인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가격적인 부분도 이 직후에는 뭔가 좀 조정이 됐다, 배송비도 조정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만 원 이상 구매를 하면은 뭐 이렇게 아까 배송비는 안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건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광고비에 대한 것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인증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 법리적인 또 판단을 해봐야겠죠. 자, 식품을 제조, 유통, 판매를 하시려면 해썹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식품 제조 가공업 또는 즉석식품 제조 판매업에서 반찬가게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석식품 제조 판매 반찬가게는 매장에서 테이크아웃하고 주문 배달 판매에만 해당이 되고, 유통관계를 걸치면 이렇게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질문들이 가끔 올라오는데 답변자들이 즉석식품 제조 판매업으로 카페, 블로그, 사이트에서 제품을 팔 수 있다고들 하는데, 위생과 식약청에 문의해보시면 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내립니다. 즉석식품 제조하고 판매업, 그러니까 반찬가게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면 영업 허가가 까다로운 식품 제조가 해썹 인증으로 누가 영업 신고를 하겠습니까? 법이 완화돼서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의 제품 종류, 판매 가격, 사진 등을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김치 판매 연락처 기록 방법으로 주문 판매를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약간의 편법 아닌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서 제조한 김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중이다. 그런데 저희 가게 명의가 지금 고모 앞으로 돼 있다. 그래서 샵인사업 개념으로 해서 제 명의로 사업자를 따로 내려고 했다가 가게 공간 분리가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질의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그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김치 전문업은 아니에요. 그쵸? 아까 즉석식품 제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법리적인 또 판단을 보면, 우선 고모님이 즉석 판매 제조업, 아까 전에 즉석 판매 제조업이었죠. 경우에는 도소매 온라인 판매는 불가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식품 제조업을 따로 신고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고 난 뒤에는 유통 전문 판매업을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즉석 판매 제조업하고 이거하고 별도로 식품 제조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도 약간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고 난 뒤에는 유통 전문 판매업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유통 전문 판매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담당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치의 경우에는 단순 고가 식료품으로 면세 상품이고, 뭐 벌크 포장, 비닐에 해당이 되나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 공급하는 김치는 과세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 해가지고 김치 포장 유통 방법을 잘 알아보셔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자, 그래서 온라인에서 김치 종류, 단가, 제품 설명, 광고 판매가 아닌 김치 팝니다 문구를 올려 전화가 오면 배달해주는 방식이고, 답변 올릴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올리는 거 아니다. 여러 구청 담당자와 뭐 전화로 해서 문의해서 올린다.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되면 제조 공장 상품이 아니면 식품위생법상 불법이라고들 합니다. 소규모 상인들을 위해 온라인상 판매를 허용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온라인 판매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관할부서의 단속을 거의 안 한다고들 합니다. 구청 위생과에 전화 문의해보시고 댓글 다는데 신중히 하시길 바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상품에 관한 광고는 제조공장 상품이 아니면 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아마 아까 전에 이 시더스 광고를 결국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이 김치 상품은 참으로 다행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자, 그리고 나서 쟁점상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래요. 지금 막 카톡방에서 막 욕도 하고 막 싸움 나고 난리 부르수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제 한바탕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근데 쟁점상을 정리해보면, 즉석 판매 제조업의 경우에는 도소매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해요. 식품 제조업을 따로 신고해야 된다. 이걸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 판매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하고 통신 판매업 신고하고 난 뒤에 유통 전문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요거 정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쟁점상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 쟁점이라기보다는 이게 결론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의견과 의문점. 사실 김치의 원산지가 어디 건지 표기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고, 아까 전에 뭐 답변 이런 거는 봤는데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뭐 소금은 사실 소금이 신한 소금에서 옛날 거 쓰니까 저는 이 김치에 있는 재료가 뭐 고춧가루 당연히 이런 거 중요하지만 김치는 소금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 소금 그래도 국내산 쓰는 거 보고 왔다. 옛날 거 쓴다 해서 왔다. 저는 이거 솔직히 인정합니다. 자, 무슨 신고를 하던 법에 맞게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부분은 식약청이 직접 물어보는 게 답이긴 한데 솔직히 이것까지 큰 관심은 없습니다. 제가 법리적으로 다 해석하고 판단해서 이게 뭐 불법이고 합법이고 이렇게 보진 않아요. 100% 국내산 쓰는 게 아니면 솔직히 비싼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개인의 차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다른 기업 김치들과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요. 이건 대기업 김치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김치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아워홈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과 보면 2배 이상 나는 건 솔직히 뭐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10kg 샀을 때 이 가게에서 10kg 샀을 때 플러스 1kg 더 얹어준다고 하는데 뭐 11kg와 그 다음에 다른 데 기업에서 사는 20kg 김치는 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뭐 이런 데는 보면 국내산 쓰기도 하는데 사실 이 가격의 차이는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손맛이 좀 더 첨가돼 있지 않나. 다른 데 김치도 그냥 손으로 김치를 하는지 제가 김치 전문가는 아니라 사실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 김치가 완판되었다고 하는데 모든 제조를 손수 다 하려면 진짜 죽어날 듯하고 몸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보셨듯이 중간에 좀 중단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나름 뭐 제가 소상공인을 죽이려고 하는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김치가 좀 더 비싼 없잖아 그런 감은 있었는데 사실은 그냥 뭔가 그런 간절함과 아쉬운 마음에 김치를 구매해 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또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냥 똑같은 김치라고 놓고 본다면은 이 김치가 진짜 신뢰도가 높고 신뢰성이 좀 있다면은 이 김치를 사 먹을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소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래된 소금을 쓴다? 야, 그러면 저는 좀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김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싸다 그러면 솔직히 잘 먹는 사람 김치를 저는 진짜 몇 끼니 김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좀 비싼 감은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다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김치가 핫하다고 합니다. 김치 사장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저는 이게 결론이고요. 김치 사장님 뭐 이렇게 잘 팔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뭐 잘 앞으로도 판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맛있을 것 같고 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뭐 시더스 회원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이분을 위해서라도 좀 주문을 해야겠어요. 근데 뭐 폼장인지 아닌지 뭐 이거에 대한 진위 여부는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될 필요는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김치 논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